안녕하세요. 맹모삼촌의 천세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영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보충하는 의미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이 지능지수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팁을 하나 드리려고 간단하게 준비를 하나 해갖고 왔어요. 플래시카드 요법인데요. 이건 사실 그때 우리 아이 제가 키울 때 했던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때 주변 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줬는데 상당히 좀 효과적인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아이가 지금 22살인데요. IQ가 153이거든요. 좀 자랑 같긴 한데 근데 그때 제가 어릴 때 했던 그 교육들이 조금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효과적인 면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지능지수를 제가 높이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사실 했었는데 이 방법이 그래도 간단하면서도 지금 이 영아기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그 팁을 알려드리려고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플래시카드 요법인데요. 일부 어머니들은 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피아제 이론에서도 나와 있던 이론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뇌 상태가 정말 이 영아기 때는 백지 상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 백지 상태에서 어떻게 많은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IQ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카드라는 건 어떤 거냐 하면요. 지금 제가 잠깐 이게 간단하게 샘플을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런 가로 세로 한 20cm 정도 되는 카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직접 집에서 뭔가 만드시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나가면 육아 서점 같은 콘에 가시면은요, 큰 서점에 가면 요즘도 그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크기가 조금 있는 크기로 해서 한 가로 세로 20cm면 참 좋고요. 30cm는 이제 엄마가 이렇게 넘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한 20cm, 15cm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애한테 보여주시는데 방법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 카드를 보기 전에 일단 우리 아이가 언제 하면 좋은지를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애들이 누워있는 시기에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들려주는 교육이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이고요. 그리고 애들이 한두 달 때까지는 이 오장육부가 다 아직 자리 잡히지도 않았었고 또 이 눈의 초점도 정확하게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한두 달은 정말 좀 고요하게 키우시는 게 좋으세요. 우리 온몸의 그 내장의 어떤 기관들이 다 자리를 잡을 때까지 너무 또 애를 많이 흔들고 많이 움직이게 하고 많이 업고 이렇게 안고 다니는 게 사실은 좋은 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두 달까지는 이 청각적인 교육을 많이 해주시는 게 참 좋은 방법이고요. 많이 들려주시라는 거죠. 이 귀로서 듣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 아이의 어떤 그런 지능지수를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아침에 뭐 클래식을 음악을 틀어준다든가 엄마 목소리로 책을 많이 읽어준다든가 구연동화를 많이 해준다거나 또 아나운서의 음성 정확한 발음을 많이 들려주게 한다거나 아니면 CNN 방송 같은 영어 방송을 하루 틀어놓게 해준다든가 이렇게 귀로 자극해주는 게 그 시기에는 참 좋습니다. 2개월 때까지는. 근데 이제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애들이 뒤집고 뭔가 자꾸 앉으려고 하고 보행기를 탈 수 있는 시점부터 이 플래시카드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 플래시카드는 사실은 시각적인 우리 자극을 주기 위해서 만든 어떤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 집중력을 키워주는 데는 최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과외를 하고 뭐 크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아이들이 지능지수가 높고 또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바탕이 뭐냐면 결국은 IQ와 이 집중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IQ를 만들려면 집중력을 높여줘야 되고 이 집중력을 키워주는 게 사실은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집중력을 어떻게 하면 키워줄 수 있느냐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저번 시간에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오감을 통해서 집중력을 키워주는데 지금 요 시기에는 3개월 때부터는 시각적인 어떤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시기만 된다면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행기 정도에 앉을 수 있는 시기만 된다면 이거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일단 앉혀놓은 상태에서요.
이 카드를 10 내지 15cm 정도 규격 사이즈로 만들어진 카드가 이게 묶음별로 있습니다. 사실 그 서점에 나가 보시면은요, 카드가 많은데 고유명사 카드도 있고 뭐 글자 카드도 있고 숫자 카드도 있고 세계적인 명화 카드도 있고 또 영어 카드도 있고 뭐 중국어 카드까지, 요즘은 스페인어 글자까지, 제가 봤을 땐 이게 뭐 찾아보신다면 여러 가지 그 묶음별로 해서 나와 있는 카드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의 사실 그 집중력이 그렇게 높지가 않고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훈련 방법은 절대적으로 영아기 때만 하셔야 돼요. 애들이 벌써 돌 지날 정도가 되고 걸어 다니는 정도가 되면 절대 우리 아이가 앉아 있지를 않고 일어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을 때는 한 3개월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보행기에 앉아만 있는 시기, 우리 아이가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는 정도였던 그 시기가 이 지능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최고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른이나 애나 우리가 집중력이 키워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특히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이 방법을 정말 엄마들한테 제가 추천을 꼭 해드리고 싶고요. 방법은 물론 이제 보행기에 앉혀놓고 할 때가 사실은 가장 좀 편하실 겁니다. 기어 다니는 정도가 되면 벌써 애들이 잠시라도 이게 가만히 못 있기 때문에 엄마가 알을 이렇게 붙잡는 그 에너지 소모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보행기에 앉아 있을 때입니다. 우리 뇌는 그 호기심을 일단 많이 자극을 해줘야지만이 머릿속에서 틀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 많은 소프트웨어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이 틀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은 애들한테 호기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 호기심은 언제 생기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애들이 호기심이 생길 수가 없죠. 호기심은 결국은 아이들이 자극을 받으면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하는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해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 호기심을 정말 강하게 자극을 많이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각적인 이 플래시 요법은 이제 시각적인 자극을 많이 주면서 가장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2개월, 3개월 정도 되는 아이라면요,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적기니까 꼭 해보시고, 일단 보행기로 앉혀 놓으시고요, 이 플래시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하셔갖고, 이왕이면은 묶음이 많으면 좋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글 카드부터 시작해서 그림까지 다양하게 뭐 종류별로 뭐 앞에 그림이 나와 있고 뒤에 글자가 나와 있는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묶음씩 준비를 해 놓고요. 요걸 하기 전에 또 조건이 뭐냐면은 애기들은 이 컨디션이 나쁠 땐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컨디션이 나쁠 때 이 방법을 하게 되면 더 산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잠을 푹 자고 나서 아침 먹고 난 뒤 요런 시간들, 그리고 점심에 이제 낮잠을 자고 난 뒤에 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래서 한 하루에 2~3차례 정도 이 방법을 써주시면 되고요. 한번 할 때 1분을 넘지 않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 카드를 한 5~6장 제가 되는데 이 카드를 1초에 한 개씩 넘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플래시 요법이 뭐냐, 우리가 사진기를 이렇게 찰칵해서 찍었을 때 순간적으로 탁 찍히는 그 느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카드를 우리 아이한테 1초에 한 개씩 탁탁 찍히게끔 만들어주는데, 탁탁 찍힐 때 그 아이의 뇌가 그만큼 그 순간에 기억이 되고 세포 분열을 하고 뇌세포가 그렇게 발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라는 거는요, 순간 자극을 받아서 탁 찍힐 때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뇌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 사진기처럼 많이 찍히게끔 해준다면은 IQ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미 3~4살이 지나버리면은 아이의 집중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산만해서 절대 아이들이 가만히 앉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 시기에 아이가 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앉아있는 이 습관을 계속 들여준다면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상당한 집중력이 있는 아이로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일단 IQ나 집중력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보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나왔는데요. 이걸 할 때 우리 아이 컨디션 좋을 때 일단 하시라는 거. 그 상태에서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이제 보행기에 앉혀놓고 엄마한테 이곳에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사실은 액션을 좀 엄마가 크게 하셔야 돼요. 준호야 이렇게 좀 봐볼래? 이거 뭐니? 이렇게 엄마 목소리 톤이 항상 높아야 되고요. 우리 아이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뭔가 거리가 있어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카드 말고도 엄마가 옆에 뭐 이렇게 뭐 딸랑이를 둔다든가 아기가 좋아하는 뭔가 놀잇감을 옆에 둔다든가 우리 그 사진관에 가면 사진 찍을 때 옆에서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아이한테 순간적으로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게끔 뭔가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애가 집중을 딱 하는 게 보여졌을 때 엄마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있을 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A, B, C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넘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엄마가 하실 때 엄마가 사실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거를 넓게 넘기거나 앞에서 뒤로 넘기게 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기 없을 때 이 연습을 좀 많이 해 놓으셔야 돼요. 뒤에 항상 이렇게 글자가 있고 앞에 그림이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이거 샘플이라서 이렇게 영어 알파벳으로 제가 적었는데요. 고유명사 카드 같은 거 뭐 우리가 뭐 연필이든 책상이든 그림이 앞에 그려져 있고 뒤에 글자가 있으면 엄마가 넘기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연필, 책상, 모자, 뭐 선풍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마 목소리를 같이 들려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여주시면 애들이 또 금방 산만해져서 딴짓합니다. 이걸 계속 보고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목소리가 항상 조금 한 톤 높은 단계에서 애들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목소리 톤을 엄마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하나, 둘, 셋, A, B, C 뭐 이렇게 사물 명사를 이렇게 불러주셔도 되고 그래서 이걸 하실 때 여러 가지 카드를 같이 섞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놓으시고요. 한 10묶음 정도 11묶음 이렇게 놓으셨다가 요 한 묶음을 하는데 1분이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1초에 한 개씩 딱딱 넘기신다 그러면은 거의 60장이면 다 넘기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엄마가 실수 없이 빨리빨리 넘기시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서툴거나 이게 안 넘어가면 애들은 그 사이에 또 딴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중력 훈련은 엄마가 좀 노련되고 숙련되게 엄마가 충분히 이 손놀림을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한 장씩 넘어가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엄마가 말을 하면서 손은 자동으로 이렇게 넘어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묶음들을 저는 그때 우리 아이 한 10묶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낱말 카드부터 시작해서 영어 알파벳 카드, 그림 카드 뭐 이렇게 종류별로 해놔놓고 보여줬는데 사실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남자아이냐 여자아이냐에 따라서 또 좋아하는 부분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이 카드가 크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호기심이 가질 만한 뭐 남자들 같으면 자동차라든가 공룡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좋아하는 시기가 있죠. 그러면 그런 시기에는 그런 것들로 어떤 묶음을 만드셔 갖고요. 그걸로만 계속 이렇게 빨리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왜? 일단은 아이들은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처음에 호기심을 받아야지만이 저 뒤에 뭐가 나올 거라는 거를 또 예상을 하면서 애들이 지능이 발달이 되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는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게 참 좋아요. 글자 카드보다는 애들이 좋아하는 그림 카드를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여주시다가 이게 자연스럽게 낱말 카드를 보여주게 되면은요, 나중에 애들 한글 떼는데도 굉장히 빠릅니다. 낱말을 계속 읽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마다 보면은 아이들이 있는 방에 엄마들 낱말 카드를 많이 덕지덕지 붙여놓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사실 그거를 산만해지기 시작하고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기 시작할 때는 그걸 집중 있게 안 봅니다. 아무리 붙여놔도. 근데 지금 요 시기에는 애들이 가만히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에서 이거를 엄마가 낱말 카드를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럼 한글 떼는데도 굉장히 빨랐어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그리고 명화를 많이 보여줘도 애들이 미적 감각을 키우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미술 교육을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명화 카드, 정말 그 색채감이 좀 좋은 명화 카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로 해서 엄마가 수시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3차례 정도 반복을 하시는데요. 중요한 거는 아이 컨디션이 좋을 때 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하루에 한 3번 정도만 해주시라는 거, 그리고 한 묶음 할 때 1분 이상을 넘기지 마시라는 거. 요 3가지를 조금 명심하시고 이렇게 매일 하시다 보면은 우리 아이가
처음에는 보는 걸래 지나지 않지만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는 질문도 같이 하게 되고요. 굉장히 그 집중력이 더 있어진다는 걸 엄마들이 아시게 될 거예요. 4개월, 5개월 때는 이렇게 보여주면 애들이 반응이 그냥 시큰둥하니 그냥 보고 있는데요. 이게 개월 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걸 엄마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애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우리가 뭐든지 내가 그 궁금증이 생기려면, 호기심이 있으려면은 많이 자극을 받아 놓은 상태라야지 호기심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본 것들 속에서 애들이 나중에 결국은 질문을 하게 되고,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고 자꾸 묻게 되고, 그러면서 애들이 IQ가 발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지금 4, 5개월에 보행기 타는 이런 시점에서 하실 때 절대적으로 엄마하고 눈높이가 맞아야 된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너무 높게 있거나 너무 낮게 있거나 이렇게 해도 애들이 또 산만해져요. 그래서 엄마하고 정확하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눈높이에 맞춰 놓으시고 정확하게 엄마가 빨리빨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말을 하실 때는 항상 한 톤 높게, 우리 엄마가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다 그러면은 항상 애기들한테 뭔가를 들려줄 때는요 한 톤 높게 말씀하셔야지 애기들 반응이 있어요. 혹시라도 1분 동안 하는데 만약에 딴짓을 한다거나 또 이게 고개를 돌린다거나 찡찡대거나 할 때는 다시 순간적으로 탁 집중할 수 있게끔 엄마가 뭔가 이 딸랑이를 들고 하든 뭔가 거리가 있어서 아기들한테 금방 이렇게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드셔야 돼요. 이렇게 자꾸 노력을 하시다 보면 아이들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요 나중에 저 뒤에 무슨 그림이 나올지를 예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IQ가 또 발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호기심을 자극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애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게 다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이 눈빛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처음에는 할 때 기분이 좋아서 컨디션이 좋았는데 하다 보면 애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을 때가 있죠. 갑자기 애가 오줌을 쌀 수도 있고 똥을 쌌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딱 멈추셔야 됩니다. 계속 찡을찡을 하는 상태에서 애가 뭔가 불편함이 있는 상태에서는요 항상 역효과가 난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뭔가 엄마가 이 작업을 한 36개월까지 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 아이가 어떤 곳에서도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를 한 가지 일을 끝낼 수 있는 이 아이로 키울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냥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삐아지 이론에도 나와 있는 이론들이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IQ 150 넘게 키우고 싶다면요 이 훈련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만약에 6, 7살이 되었다 그럼 이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효율성은 없습니다. 이미 그때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은 2돌 전이다 말하기 전이다 이런 아이들은요 이 방법이 정말 절대적으로 꼭 필요한 훈련 방법이니까 우리 아이 집중력 키울 때는 이거 꼭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뇌에 좋은 어떤 기억법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해서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댓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